1인당 빚 3,700만원, 한 달 저축 21만원, 30년 일해서 7,560만원. 이게 한국인 평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일상 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봅시다. 1980년 짜장면 한 그릇 500원에서 지금 8,000원, 약 16배. 라면 한 봉지는 100원에서 1,000원, 10배. 지하철 기본요금은 100원에서 1,550원, 약 15배. 같은 기간 월급도 15배 올랐어요. 짜장면도 라면도 지하철도 비슷한 속도고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는 2,500만원에서 13억 3천, 약 50배 올랐습니다. 통장에 돈이 안 모이는 게 본인이 못나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쪽에서는 그냥 절약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구조 문제라고 하고, 두 진영 다 자기네가 데이터로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풀어보려고 합니다. 매달 월급은 들어오는데 그 돈은 정확히 어디로 가는가? 본인 통장, 부모님 노후, 자녀 미래까지 다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일단 답을 찾으려면 평균 한국 직장인의 한 달부터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숫자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2024년 기준이고요. 평균 가구 월 소득 약 520만원입니다. 평균 가구 월 지출 390만원이고요. 차액 130만원. 이론대로면 매달 130만원이 통장에 쌓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평균 가계 순저축률을 보면 4%입니다. 520만원에 4%면 월 약 21만원. 이론대로면 130만원이 모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21만원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9만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가족 구성과 상관없어요. 싱글 직장인이든 자녀 없는 부부든 자녀 있는 가정이든 50대 명퇴 직전이든 한국 1인 가구 비율이 2024년에 36.1%까지 올라갔습니다. 역대 최고고요. 그런데 1인 가구도 4인 가구도 평균 가계 순저축률이 비슷하게 4% 수준입니다. 결혼 안 해도 안 모이고 자녀 없어도 안 모이고 둘이 벌어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가계 자산을 잠깐 봅시다. 30대 평균 자산 3억 4천, 50대 평균 자산 6억 1천, 30대에서 50대까지 20년 동안 자산이 2억 7천 늘어요. 1년에 약 1,300만원씩이고요. 그런데 50대 자산 6억 천 중에 약 75%가 부동산입니다. 실제 현금성 자산은 약 1억 5천, 통장에 깔린 건 그보다 훨씬 적고요. 그러니까 평균 한국인은 평생 일해서 6억 원짜리 자산을 만들어요. 그중 4억 5천은 본인이 사는 집, 나머지 1억 5천이 현금성 자산이고 통장에 들어있는 건 그중 일부.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안 쌓이는 게 비정상이 아니라 그게 평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하나 들지 않으세요? 한국이 분명히 잘 사라졌거든요. 1980년대보다 GDP는 30배가 됐고 월급도 15배 올랐어요. 그런데 왜 통장은 똑같이 비어있냐는 거예요. 답을 보기 전에 1980년의 한국과 2026년의 한국을 비교해 봅시다. 일상 물가부터 봅시다. 1980년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 지금은 8,000원이에요. 약 16배 올랐죠. 라면 한 봉지는 1981년 100원에서 지금 1,000원, 10배.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981년 100원에서 지금 1,550원, 약 15배. 그러면 같은 기간 월급은 어떻게 됐을까요? 1980년 평균 월급이 약 25만원이었고요. 지금 평균이 약 380만원이니까 똑같이 15배 올랐습니다. 짜장면 16배, 라면 10배, 지하철 15배, 월급 15배,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살기 비슷해야 하잖아요. 근데 50년 전 사람들은 분명히 더 잘 모았어요. 한국 저축률이 1988년에 25%였습니다. 2026년 4%, 25에서 4로 떨어진 거예요. 일상 물가도 비슷한 속도, 월급도 비슷한 속도. 그런데 왜 저축률은 5분의 1로 줄었을까요? 답은 두 가지에 있습니다. 첫째, 자산 가격이 따로 폭등했어요. 1980년 서울 아파트 평균이 약 2,500만 원이었거든요. 2026년 4월에는 13억 3천, 약 50배 오른 거예요. 일상 물가 10에서 16배, 월급 15배. 그런데 아파트만 50배. 그러니까 자산 가격만 따로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소득으로는 자산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됐어요. 둘째, 1980년대엔 없던 지출 카테고리가 새로 생겼어요. 사실 이게 더 큰 함정입니다. 자산 가격이 올라도 살 사람만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새로 생긴 지출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1980년대엔 없었지만 지금은 매달 빠져나가는 지출이 뭐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까봅시다. 평균 한국 직장인의 한 달 지출 390만원. 이걸 항목별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 비용입니다. 싱글이면 월세 60만원에서 90만원, 서울 원룸 평균이 그래요. 부부면 전세보증금 5억에서 7억, 5억이 묶이면 매년 자산운용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약 2,500만원 사라집니다. 자가면 매달 원리금 갚는 데만 평균 100만원이고요. 거기에 관리비, 수도, 전기, 가스 합쳐서 평균 15만원에서 20만원. 정리하면 주거에만 매달 80만원에서 120만원이 들어가요. 두 번째, 식비입니다. 솔직히 이게 통장 가장 잘 비우는 항목이에요. 외식, 평균 1인 가구 외식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자취 식자재, 마트 가서 직접 사다 해먹어도 1인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이고요. 배달, 한국 1인당 배달 횟수가 한 달 평균 4에서 5회, 회당 4,000원, 배달비만 모아도 월 2만원이에요. 카페, 한국 1인당 커피 소비량이 1년에 405잔, 매일 한 잔이라는 뜻이거든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4,500원으로 잡으면 월 13만원, 1년에 162만원, 30년이면 4,860만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1980년대엔 이 카페 배달 카테고리 자체가 없었어요. 평균 1인 직장인 식비 합계 월 70만원에서 90만원, 부부 합치면 둘이 외식 자주 하면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이고요. 세 번째, 통신비입니다. 휴대폰 요금 1인 평균 6만원에서 8만원, 인터넷 TV 통합으로 약 3만원에서 5만원이고요. 가족 단위면 4인 휴대폰만 합쳐도 월 25만원이 넘어갑니다. 평균 가구 월 통신비 약 12만원에서 13만원입니다.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기준이고요. 1년이면 150만원, 30년이면 4,500만원이 통신비로만 사라져요. 그리고 1980년대엔 이 통신비 카테고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집 전화 한 대 했으면 끝이었거든요. 네 번째, 교통비입니다. 대중교통만 타도 월 6만원에서 8만원, 자가용 있으면 기름값에 보험에 정비비 합쳐서 매달 30만원 정도, 거기에 신차 할부 중이면 50만원이 더 붙어요. 자가용 한 대 보유 시 차량 상태에 따라 매달 30만원에서 80만원 차이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차는 가치가 매년 떨어지잖아요. 5년 후 절반, 10년 후 4분의 1. 그러니까 차에 들인 돈은 자산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돈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의류 잡화입니다. 평균 가구 월 의복비 8만원에서 12만원, 신발, 가방, 화장품 합치면 또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이고요. 1년이면 200만원에서 30만원이 옷 잡화로 사라집니다. 여섯 번째, 구독 여가. 이게 1990년대엔 진짜 없었던 항목이에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왓챠, 유튜브 프리미엄, 쿠팡, 와우, 멜론, 스포티파이. 한 사람이 평균 2-3개 구독, 월 4만원에서 6만원입니다. 거기에 헬스장, 필라테스, 골프 같은 운동, 월 10만원에서 30만원. 책, 강의, 취미, 월 5만원에서 10만원이고요. 정리하면 구독 여가가 매달 25만원에서 45만원. 1990년대 사람들은 이 카테고리에 0을 썼어요. 우리는 매달 25만원 이상 쓰고 있고요. 1년이면 300만원에서 540만원, 30년이면 9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이 사라지는 셈이에요. 일곱 번째, 보험. 이게 진짜 딜레마예요. 안 들자니 무서워요. 한국에서 큰 병 한 번 걸리면 자기 부담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암 평균 치료비가 약 6,500만원. 그중 본인이 내는 자기 부담금이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예요. 심장 수술이나 척추 수술도 그 정도 수준이고요. 평균 가정 현금성 자산이 1억 5천이라고 했잖아요. 큰 병 한 번이면 그 1억 5천 중에 1,500만원에서 3천만원이 한 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에 듭니다. 실손보험, 종신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평균 가구 월 보험료 30만원에서 50만원. 한국 가구는 평균 4개에서 5개 정도 보험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들고 나면 못 빼요. 평생 자동 인출이고요. 30년 자동 인출이면 1억에서 1억 8천이 보험료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65세 이후엔 보장이 끝나거나 보험료가 폭증해요. 종신보험은 사망 시 자녀가 받는 거니까 본인은 평생 받을 일이 없고요. 안 들면 큰 병 한 번에 목돈 깨지고, 들면 평생 자동 인출이고, 두 길 다 손해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시스템은 이 딜레마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경조사, 부모님 용돈,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평균 5만원씩, 한 달에 평균 2건이면 10만원. 부모님 용돈은 평균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이고요. 정리하면 경조사 용돈이 매달 30만원에서 40만원입니다. 자, 그럼 한국 평균 직장인 한 달 지출을 다 더해봅시다.
주거 100만, 식비 80만, 통신 13만, 교통 30만, 의류 15만, 구독 여가 35만, 보험 40만, 경조사 용돈 35만, 합계 약 350만원이에요. 평균 가구 소득 520만원, 지출 350만원, 차액 170만원이 남는데 실제 저축은 21만원. 그러면 나머지 150만원은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부채 원리금 갚는데 평균 60만원, 비정기 지출, 휴가, 가정교체, 의료비, 갑작스러운 경조사 합쳐서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됩니다. 결국 모든 항목이 다 필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외식 안 하고 카페 안 가면 인생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구독 끊으면 친구들 다 보는 드라마 못 보고요. 보험 빼면 아플 때 큰일 나고, 차 없으면 출퇴근이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시스템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1990년대엔 카페, 구독, 배달, 자가용, 휴대폰, 헬스장 다 없었거나 미미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카테고리예요. 새로운 지출이 매년 추가되는데 월급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요. 우리가 30년 전보다 더 가난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통장은 더 비어 있어요. 그게 시스템 설계입니다. 자,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단순히 소득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자산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있어요. 한국 상위 10% 가구의 자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약 44%를 차지합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4 기준이고요. 하위 50% 가구의 자산 비중은 전체의 약 10%, 상위 10%가 하위 50%의 거의 5배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상위 10%의 평균 가구 소득이 하위 50%의 약 5배입니다. 5분위 배율 기준으로는 5.7배고요. 소득도 5배 차이, 자산도 5배 차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차이는 자산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에 있어요. 상위 10%의 자산 구성을 보면 주식, 부동산, 사업체 비중이 일반 가구보다 훨씬 높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산 가격이 오르면 부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예요. 한국 통화량 M2가 30년 만에 10배 정도로 늘었거든요. 여기서 잠깐 M2가 뭐냐? M2는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에요. 한국은행이 화폐를 찍거나 시중은행이 대출을 통해 돈을 만들면 늘어납니다. M2가 늘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그 풀린 돈은 노동시장이 아니라 자산시장으로 갔습니다. 부자들이 자산을 사서 자산 가격을 올렸으니까요. 결과는 단순합니다. 30년간 월급은 약 15배, 서울 아파트는 약 50배, 자산이 노동소득보다 약 3배 빠르게 오른 거예요. 이걸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한 줄로 정리했어요. R은 G보다 크다. 여기서 R은 자산이 만드는 수익률, G는 노동소득 증가율이고요. 자산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되고 노동만 하는 사람은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부채까지 끌어안고 보면 차이는 더 벌어져요. 부자들은 빚을 내서 자산을 더 삽니다. 빚의 이자율보다 자산 수익률이 높으니까요. 일반인은 빚을 내서 차를 사거나 가전을 사요. 빚의 이자율보다 가전의 가치 하락 속도가 빠르고요. 같은 빚인데 부자에게는 자산이 되고 일반인에게는 부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DSR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DSR은 본인 소득 대비 모든 부채의 원리금 비율이에요. DSR이 30% 넘으면 위험, 40% 넘으면 거의 매달 적자고요. 한국 평균 가계 DSR이 약 40% 수준입니다. 한국 평균 가정은 거의 매달 적자라는 뜻이죠. 자, 통장이 비는 이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 1980년대엔 없던 지출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졌어요. 카페, 구독, 배달, 통신, 헬스 같은 것들이요. 둘째, 자산 가격이 노동소득보다 빨리 올라서 노동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게 됐고요. 셋째, 부자들은 자산이 자산을 만들고 일반인은 부채가 부채를 만드는 구조. 넷째, 통신비, 구독, 보험 같은 자동 인출 시스템이 우리 의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빠져나가는 답은 없어요. 그런데 5가지 변수 중에 한두 가지만 바꿔도 30년 후에 큰 차이가 납니다. 변수 하나, 자동 시스템화. 월급 들어오자마자 30%를 자동 이체. 사람의 의지로 절약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시스템에 맡기셔야 해요. 변수 둘, 자산 비중 늘리기. 노동소득 100%에서 자산소득 일부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변수 셋, 부채 통제. DSR 30% 이하로요. 변수 넷,
새 지출 카테고리 점검, 구독은 매년 점검하고 카페 횟수 절반, 배달 절반, 변수 5, 시간을 본인 편으로 만들기. 30대에 시작하면 1억이 30년 후 7억이 됩니다. 50대에 시작하면 1억이 1.5억밖에 안 되고요. 시스템이 우리를 가두지만 시스템 안에서 작은 변화 5가지로 결과는 천차만별이에요. 단기 5년이면 큰 차이 안 보이고요. 10년이면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고 30년이면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두 사람이 자산 1억 대 자산 10억으로 갈라집니다. 변수 5가지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요. 결국 통장이 비는 건 시스템 탓이지만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본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짧게 정리해 봅시다. 매달 월급이 사라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거 100만, 식비 80만, 통신 13만, 교통 30만, 의류 15만, 구독 여가 35만, 보험 40만, 경조사 용돈 35만, 합치면 약 35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중 절반은 1980년대엔 카테고리 자체가 없던 지출이고요. 부자와 일반인의 차이는 소득이 아닙니다. 자산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 그게 진짜 차이예요. 자산이 노동소득보다 3배 빨리 오르고 새 지출 카테고리는 매년 늘어나는 시스템. 이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5가지 변수: 자동화, 자산 비중, 부채 통제, 새 지출 점검, 시간이고요.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잘못 세팅돼 있으면 평생 통장은 비어 있을 겁니다. 5가지 중에 2가지만 잘 세팅해도 30년 후 자산이 5배 차이 나고요. 통장이 비는 건 시스템 탓이지만 30년 후의 자산은 본인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본인 탓이 아니라는 거랑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건 다른 말입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본인한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게 5가지 있어요. 본인 가족 형태에 상관없이 5가지 변수를 본인 통장에 직접 적용해 보세요. 첫째, 자동 시스템 변수. 월급 들어오자마자 자동 이체되는 적금이나 투자 계좌가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번 주에 만드세요. 둘째, 자산 비중 변수. 본인 자산이 100% 통장과 적금이라면 인플레이션에 매년 돈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셋째, 부채 변수. 본인 월 소득의 30%가 원리금 갚는 데 들어가세요? 그러면 빚 통제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넷째, 새 지출 카테고리 점검. 본인 구독 서비스 몇 개 들어가 있으세요? 카페는 일주일에 몇 잔 드시고요. 배달은 한 달에 몇 회 시키세요? 한 번에 다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본인이 어디에 얼마 쓰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째, 시간 변수. 본인 나이를 보고 골든타임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점검해 보세요. 30대시면 골든타임에 계신 거고요. 40대시면 늦었지만 가능. 50대시면 솔직히 어렵지만 5년 안에 변수 1-2개 정도는 바꾸실 수 있어요. 댓글에 본인 통장 상태를 한 줄 적어주세요. 본인 통장은 모이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아니면 정체 상태인가요? 그리고 매달 가장 많이 새는 카테고리가 어디인지도 한 줄 적어주시고요. 식비, 카페, 구독, 차, 옷. 본인 답을 적으시면서 본인 시스템이 어디에 누수가 있는지 처음으로 보이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한 가지만 가져가신다면 통장이 비는 건 시스템 탓이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 그걸 본인이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안다고 다 막을 순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평생 새는 줄도 모르고 살게 되거든요. 본인의 통장, 본인의 시스템, 그 시작이 오늘 영상을 본 5분이에요.